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37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가 부동산 학개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함께 만약에 공부 스타일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제가 36회 동차 합격하면서 부동산 학개론 몇 점을 맞았냐? 저 92.5점, 즉 3개 틀렸던 것 같습니다.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발 진짜 계산 문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계산 문제가 시간과 점수 따기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학개론 다른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있잖아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 세 가지 막 표 그려가면서 막 세부 목차 10개 나눠가지고 등록 인가, 최저 자본금, 설립 자본금, 내부 통제 기준. 저도 지금 공부한 지 꽤 오래돼서 보면 아는데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그 한 페이지 가량의 부동산 투자회사를 다 외우시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는 솔직히 이게 고차반정식도 아니고, 학개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가 진짜 한 줄 딱 수식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숫자 대입하는 방법만 좀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진짜 20초 아니면 두들겨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 감정평가론도 있는데, 그거에서 1.1 곱해 10% 증가했다면 1.1 곱하고, 10% 감소했다면 0.9 곱하고, 그냥 기초 그 주거지역이면, 일반 주거지역이면 그 개별 공시지가 딱 금액 넣고 1.1, 0.9, 0.8 막 이렇게 곱하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탄력성 쪽에서도 꼭 한 문제 나오는 것 같던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거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거다,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거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전체적인 가격이 몇 프로 올랐다. 근데 그거 딱 수식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짓고 빈칸 딱 하나 나오고 그거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곱하기 하고 나누기 나누기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2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숫자에 대한 약간 공포감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께서 아예 그냥 계산 문제를 날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 36회 시험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계산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8문제에서 9문제, 10문제 막 이렇게까지도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고 만약에 다른 거 맞추셔서 합격하시면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더 어려운 길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 정말 복잡하거나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경우는 넘겨도 되는데, 물론 그거를 구분하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선은 한번 들어는 가보는데, 근데 계산 문제가 나오는 파트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 즉 계산 문제가 만약에 8문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5문제가량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파트의 계산 문제는 수식이 진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한 줄이거든요. 그 한 줄 분량의 계산 수식은 외우셔서 가시면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회사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쪽 그 파트에서 리츠 회사 막 한바닥을 외우실 바에는 계산 문제 한 문제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가지고,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만약에 계산기를 2번 이상 나눠서 써야 되는 뭐 수식이 있는 것들은 버린다라고 하셔도 그러면 아예 그 파트를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는 넘겨버릴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공부할 바에는 수식은 딱 떨어져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버릴 거면 확실하게 버리시고, 근데 진짜 이건 너무 쉽다, 이 계산 문제를 왜 숫자의 공포감 때문에 내가 왜 날려야 되냐 라는 파트들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한 줄로, 그러니까 계산기 한번 딱 두들기면 뭐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뭐 n 플러스 n 마이너스 이거 활용할 필요 없이 그냥 유려하게 나갈 수 있는 계산 문제는 무조건 푸셔라. 최소 5문제 이상이시다. 여기 5문제 푸시면 나머지 학계론에서 아마 60점 이하로 떨어지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쉽지는 않다. 제대로 공부하셨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꼭 푸셔라.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전 영상에도 있지만 저는 기본 강의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기본 강의 때 이게 기본 강의 책이거든요. 학계론 몇 페이지냐면 이게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합쳐서 거의 481페이지라고 나오는데 거의 500페이지. 이거 시험 한 달 앞두고 이 500페이지를 아무리 제가 뭐 밑줄이나 이런 거를 여기에 막 이렇게 그어놨다라고 해도 결국 못 보십니다. 근데 제가 책 아래에 이거를 왜 적어 놓냐면 저는 기본 강의 책은 딱 기본 강의 들을 때 보고 안 봤었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이게 학계론에 대한 요약 노트인데 정확히 학계론에 대한 요약 노트인데 이렇게 뒤쪽도 있고 총 1장, 2장, 3장, 4장, 5장, 장수로는 5장, 페이지로는 10페이지. 이거를 기본 강의 들을 때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유형 노트를 만들 수 없으니 책에다가 우선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 그 다음에 내가 책에서 좀 읽었던 거를 여기다가 책에다 한번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형 노트를 어떻게 만드시냐, 뭐 부동산 투자론 파트, 뭐 경제론 파트, 뭐 시장론 파트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 파트가 다 지나갔을 때 그 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파트가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제 머릿속에 이해가 됐을 때 책에 따로 적어 놓은 것들을 조각조각 나 있던 거를 여기에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을 때도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줄입니다. 아, 그때 선생님 수업 들었을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약간 좀 지엽적인 것도 섞여 있다. 그러면 그거 분량을 한 3분의 1 정도는 쳐내고 3분의 2만 여기다 적습니다. 근데 그 3분의 2만 외워도 제가 볼 땐 시험 합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 적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다 적으면 이 요약 노트 자체도 만약에 20페이지, 즉 10장 이런 게 넘어가 버리면 이것도 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이 500페이지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기본 강의 이후에는 이 기본 강의 500페이지 책을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걸로만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할 때가 있는데 언제 정리했었냐면 마지막에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6과목이잖아요. 시험 과목은 5과목인데 왜냐하면 공시세법이 학원 강의는 나눠져 있으니까 그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 즉 출제 예상 문제랑 기출문제 과정 끝나고 동형 모의고사부터는 이제 전범이니까 그 전에 제가 기출문제나 동형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출제 예상 문제집을 풀고 나서 어느 정도 감이 살아있을 때 이거 전 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14쪽, 7장이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5장, 10쪽으로 줄여놓고 동형 모의고사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백선 보고 시험 한 달 남겨놓고는 이것만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양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한 과목만 학개론만 시험 보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 6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양 줄여 놓으셔야 됩니다. 지엽적인 거 날리십시오. 왜냐면 지엽적인 것을 맞추나 중요한 부분에서 맞추나 한 문제는 똑같이 2.5점이거든요. 그 2.5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편한 길로 가십시오. 그리고 60점 넘는 합격이니까 1차는 어차피 학개론이나 민법이니까 민법이 좀 약하시다면 학개론에서 한 70점 나오시고 민법에서 50점 넘으면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50점 밑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공부를 안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자랑일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이해를 덧붙이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공법도 어렵다라고 해도 70점 이하로는 거의 떨어져 본 적 없습니다. 왜냐면 체계만 어느 정도 잡혀 있고 공부만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50점 넘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50점 미만으로 나오고 막 점수가 너무 밑에 있으신 분은 솔직히 공부를 안 한 거지 이거 뭐 머리가 안 좋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웬만하면 너무 나무를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시험 준비하실 때 기본 강의 들으실 때부터 이게 파트가 총 보니까 부동산학 총론 1편부터 부동산 감정평가론 8편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 편이 마무리되면 이 책에다가 그동안 적어놓았던 거를 본인만의 요약노트, 단거나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너무 단편 조각 외우다 보면 나중에 이게 융합이 안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 편 단위로 좀 나누면서 나무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이 좀 숲을 만드시면서 이 학습 그런 범위 자체를 조금씩은 넓히면서 나아가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아마 실제 시험에서 더 냉정히 얘기 드리면 80점 밑으로는 안 떨어지실 거다. 그러면 시험 합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절대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셔라. 이렇게 쉬운 계산식을 포기하시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 진짜 어려운 공법 같은 거 막 책에도 다 외우시고 그 용도 지역에서 뭐 도각농자, 주상공로, 뭐 전일준, 막 뭐 상일, 뭐, 뭐 상일, 뭐 아니 중일 유군, 막 뭐 별의별 거 다 외우시잖아요. 뭐 용적률, 건폐율 막 옆에서. 근데 그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이 계산식이. 그러니까 처음은 우리가 어려운 거랑 익숙하지 않은 거는 좀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는 진짜 고차방정식 막 미분, 적분 막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데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거지 쉬운 겁니다. 계산식. 그렇기 때문에 계산식은 차라리 외우시면 그 식 자체를 한 줄이면 되거든요. 한 줄 외우시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셔서 계속 이거 숫자가 뭐 넣어야 되지 뭐 넣어야 되지 하실 수 있지만 차라리 이거 4-5번 하시면 한 문제 그냥 10초 20초 만에 푸시고 시간도 버시고 2.5점 쉽게 얻으시는 거다. 네, 두 번째 너무 단편 외우시지 마시고 좀 숲, 막 자연, 산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런 편 단위로 8편까지 있으니까 편 단위로 이렇게 요약노트 단거나 복습하는 그런 텀을 호흡을 좀 길게 잡으셔라. 그래야 그 편에 대한 내용들이 나무들이 내 눈에 보인다. 세 번째, 지엽적인 거 너무 방대한 건 진짜 가지 쳐내셔야 됩니다. 가지 안 쳐내시면 나중에 감당 안 되십니다. 보기도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신만의 단거나 작업
기본 강의 때 무조건 하시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동형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왜냐면 그 7장 14페이지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 10장으로 줄였습니다. 아니 10쪽 5장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하긴 했는데, 이거 뭐 한 번 더 하시는 건 선택사항이고, 필수사항은 기본 강의 들을 때 꼭 자신만의 이 단거나 작업, 유학노트는 꼭 하셔라. 고생하시더라도 그때 고생하시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시험 보시고 웃으실 수 있으시다 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꼭 올해 한방에 끝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한 번 더 부탁드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